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요, 빚을 안 갚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되는가? 이런 주제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만 무려 4,200억이 넘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19일이죠.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러분들 그 캠코라고 아시죠? 이런 자산관리공사인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변제하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무려 2,345명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총 4,381억 원에 달했는데요. 회수 금액은 4%인 164억 원만 회수를 했네요. 즉 전체 채권의 96%인 4,217억은 역시 회수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2016년, 2017년에는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을 살펴보니까요, 50대, 60대가 빚을 안 갚고 이민 간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50대가 무려 1,635억이고요. 가장 많고요. 60대가 1,616억 원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때 50대, 60대들의 채무액은요, 7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글쎄요, 과연 이들 50대, 60대는 한참 경제 활동을 할 나이지요. 또 60대는 뭐 퇴직한 나이인데, 글쎄 이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어려워서 이민을 갔는지, 또 그런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빚을 안 갚고 법을 이용해서 이민을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20대인 젊은이들과 초고령자인 90대는 전혀 회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와 90대한테 미회수액이 37.8%인 62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참 재밌죠?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 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빌려온 차주의 고액 채권 순위를 살펴보면요, 10건 중 9건이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증제도가 폐지됐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이 118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 지난 정부가 지난 2012년도에 기업 경영과 관련이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 보증을 폐지한 바 있죠. 연대 보증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서 이러한 제3자 연대 보증을 폐지한 거지요. 그런데요, 도피성 해외 이민 사례의 경우
해외 자산 은닉 문제 등 악질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계자는요, 채권 채무관계인 발견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단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해외에서 거주하는데 주소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을 하려면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우리는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요, 금융기관에다가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 그래서 외교부에 말이죠, 해외 이주를 신고하게 되면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이민 가겠다 신고하면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태규 의원이죠. 이태규 의원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의 이민을 통해 새로운 그들이 어떤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색하는 경우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은 이거 참 제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는 해외의 재산 은닉을 통한 채무의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 채권을 막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태기 의원이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뭐 현실적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50대가 가장 많네요. 왕성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은 채무를 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떤 살아갈 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후진 국가로 신흥국으로 우리보다 어떤 경제 상황이 좀 열악한 그런 외국으로 해외로 도피할 목적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유가, 기름값도 고유가, 또 고환율, 또 고금리 이런 어려운 삼고 시대가 닥쳐오고 있고요. 지금 어제죠. 10월 18일 날 한국에서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시킨 상태고요. 또 지금 미국은 2.25의 기준금리인데 12월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 참으로 찹찹합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30일경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2019년도 경제는 먹구름이 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2.7% 달성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2.7%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OECD나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와 IMF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둔화되고요. 소비도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 증대가 되지 않고 앞으로 이자는 계속 증가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오직 하면 해외 이주하면서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민을 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 참 결론이 없네요.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해외 이민 간 사람들, 탈세를 목적으로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고액 재산가들은 법적인 조치를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빚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갈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